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프리다이빙 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핀의 구조를 보면 블레이드와 포포켓으로 나뉘어지고요. 핀의 기능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워터레일이 있는데 워터레일은 제품에 따라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프리다이빙 핀은 크게 모노핀과 바이핀 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 바이핀을 먼저 살펴볼게요. 바이핀의 바이는 BI죠. 두 개 또는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을 가집니다. 보통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한 쌍으로 되어 있는 핀을 저희는 바이핀이라고 하고요. 보편적으로 프리다이빙 할 때 사용하는 핀을 길이가 길기 때문에 롱핀이라고 부릅니다. 롱핀의 경우 길이가 길죠. 면적이 넓다는 이야기예요. 길게 넓은 거죠. 면적이 넓다는 이야기는 수중에서 물의 저항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얘기죠. 물의 저항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추진력을 강하고 빠르게 낼 수 있다는 말이고요. 물론 에너지 소모, 즉 산소 소모도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는 결론이죠. 하지만 올바로 된 피닝, 즉 발차기를 했을 때 에너지 소모 대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구조의 핀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로 이루어진 모노핀인데 모노, 디트리 이런 표현을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식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사 중 하나라는 뜻을 가진 모노를 붙여 모노핀이라고 말합니다. 모노핀은 물고기의 꼬리 지느러미, 그 형태를 본따 추진력을 내기에 최적화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면적 또한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 다리의 힘을 각각 5라고 가정했을 때 롱핀을 착용하고 피닝할 경우 각 다리의 힘이 분산되지만 모노핀의 경우 한 번에 10의 힘으로 물을 밀어내기 때문에 추진력이 극대화되어서 바이핏보다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초에는 선수분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근래에는 반드시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도 많이 접하는 추세예요. 이번에는 핀 블레이드 재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이핀과 모노핀은 동일하게 세 가지 재질로 나뉘어집니다. 플라스틱, 파이버글라스, 카본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각각의 차이점은 내구성, 강도, 탄성, 그리고 가격입니다. 플라스틱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라스틱 핀의 장점은 내구성과 강도가 다른 재질에 비해 월등히 강하다는 겁니다. 막 집어던져도 쉽게 부러지거나 찢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올바로 된 피닝을 할 경우 추진력은 다른 재질에 비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요. 험한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죠. 단점은 탄성, 복원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강도가 강해서 웬만한 저항에는 핀이 많은 굴곡을 만들지 못하고요. 탄성이 약하기 때문에 원래 형태로 돌아오며 밀어주는 힘이 약해서 효율적이지 못하죠. 다리의 힘으로 최적의 각도만큼 발차기를 할 경우 추진력은 가장 빠르지만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요. 생각보다 무게가 무거운 편이고 열에 의해 쉽게 변형됩니다. 실예로 한여름 차 안에 플라스틱 핀을 방치할 경우 흘러내리는 듯한 변형이 온 사례가 꽤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따져본 뒤에 플라스틱 핀을 선택했을 경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데 본인 발목의 힘입니다. 피닝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 중에 특히 발목이 단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목에 부상을 입거나 지병이 될 수도 있고요. 쉽게 치유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합성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파이버글라스인데요. 파이버글라스의 장점은 적당한 내구성과 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열성이 강해서 형태 변형이 잘 오지 않아요. 다만 바닷물이나 직사광선에 의해 변색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부 프리다이버분들 혹은 강사님들이 파이버글라스가 좋지 않은 어중간한 핀이라 표현할 때도 있는데 오히려 입문하시는 분들 혹은 초보자분들한테는 부담 없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품이 많이 끼어있는 특정 브랜드가 있어요. 고가의 파이버글라스 핀들은 가격이 단점이죠. 이를 제외하고는 딱히 단점을 찾아내기 힘든 소재입니다. 세 번째는 카본 재질의 핀인데요. 카본 재질의 최대 장점은 세 가지 재질 중에 가장 뛰어난 탄성,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추진력은 플라스틱이나 파이버글라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에너지 소모, 즉 산소 소모 대비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프리다이빙에 최적화된 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절히 힘을 분배해서 장거리 마라톤으로 좋은 기록을 낼 것이냐 또는 순간적인 폭발력으로
단거리 종목에서 좋은 기록을 낼 것이냐로 말이죠. 프리다이빙은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 피지컬에 맞춰서 강도를 세분화해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슈퍼 서포트, 서포트 미디움, 미디움 하드, 하드, 슈퍼 하드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요.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 그리고 내구성이 다른 핀에 비해서 비교적 약하다는 거죠. 관리에 소홀할 경우 쉽게 기스가 나거나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보트나 섬에서 입수할 때 핀을 신고 스쿠버 다이버가 입수하는 방식인 자이언트 입수를 하다가 핀이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카본핀을 선택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해당 핀이 스피어 피싱용 라인일 경우에 프리다이빙용과 강도 차이가 있는 제품인지 잘 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브랜드의 경우 스피어 피싱용 핀은요. 프리다이빙 전용 핀보다 강도가 하드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같은 서포트라고 해도 강도가 더 강하다는 거죠. 내구성이 약하다고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파손되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 재질 차이에서 오는 그냥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실 사용할 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풋포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이핀과 모노핀 모두 블레이드는 대부분 기성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풋포켓의 경우에는 기성 제품과 맞춤 제품이 있습니다. 기성 제품의 경우 사이즈를 선택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맨발로 착용하실 건지 아니면 삭스를 신고 착용하실 건지도 결정하셔야 되고요. 풋포켓은 브랜드마다 같은 치수라 할지라도 사이즈가 모두 다르고요. 같은 브랜드라고 해도 모델마다 사이즈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발이 너무 작은 분들 같은 경우에 기성 풋포켓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를 신어도 핀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핀 서포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풋포켓은 직접 신어보시는 게 좋아요. 주변 지인들의 핀을 많이 신어보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오프라인 샵에서 신어보고 온라인과 가격 비교 후에 더 저렴한 곳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다음은 맞춤 풋포켓인데요. 바이핀의 경우 이전에는 기성 풋포켓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맞춤 풋포켓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발의 형태에 따라 기성 풋포켓을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는 분들은 맞춤 풋포켓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보통은 모노핀을 구매할 때 풋포켓을 맞춤으로 많이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보다 좋은 성과 효율을 내기 위함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평상시 운동화나 구두를 신을 때 평발이 아니라면요. 보통 발바닥 아치 부분에 공간이 생깁니다. 발이 신발과 따로 노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때 빈 공간에는 에너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핀을 신고 5의 힘으로 피닝을 해도 5의 힘이 핀으로 완전히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맞춤 풋포켓을 제작할 때 본래의 사이즈보다 한 치수에서 과하게는 두 치수까지 작게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따로 노는 공간을 제거함으로써 에너지 전달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 단점은 역시나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장시간 핀을 신고 정상적인 다이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근래에는 정사이즈에 맞추어 주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진 추세입니다. 이제 풋포켓의 형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건데요. 풋포켓은 발을 완전히 감싸는 풀풋 형태, 그리고 뒤꿈치 부분이 오픈돼서 스트랩을 이용해 고정하는 오픈힐 형태의 제품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발을 완전히 감싸주는 풋포켓이 블레이드에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더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는 풀풋 형태의 핀을 사용하게 됩니다. 풋포켓의 립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 신형으로 나온 풋포켓들을 살펴보면 립이 짧은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립이 긴 제품과 짧은 제품의 기능적 차이를 살펴볼 건데 참고만 하셨으면 해요. 립이 짧게 나온 이유는 블레이드가 탄성을 받는 면을 늘려서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립이 블레이드를 잡아주는 부분을 최소한 만큼 부위별로 블레이드의 강도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게 다시 나온 의견이죠. 립은 짧아졌는데 블레이드의 강도가 시작점과 끝부분이 같거나 별 차이가 없으면 립이 잡고 있는 끝부분에서 블레이드가 곡선이 아닌
상하 꺾임만이 생기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이럴 경우 오히려 립이 긴 제품이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장비를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 다시 펜을 구매한다면 플라스틱 펜은 스프라섭의 스피파이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피파이어 레이디를 추천해 드리고요. 파이버 글라스를 만약에 구매한다고 하면 리더핀의 아이스, 카본핀은 리더핀의 퓨어 카본을 구매할 겁니다. 그리고 립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립이 짧은 신형이 아니고요. 긴 구형으로 구매할 거예요. 만약 제가 장비병이 있다면 분명히 중복 투자를 할 거니까 알케미 V3 30 모델로 선택을 하고요. 풋포켓은 파토스로 선택할 것 같아요. 알케미 모델의 경우 C4 풋포켓은 저는 피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전편에서 말씀드렸었죠. 프리다이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프리다이빙 전용 장비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핀이 길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처음엔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핀으로 연습하시고 즐기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고 느꼈던 부분이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프리다이빙 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